그렇게 회사를 하다가 또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고 사회 기류가 바뀌어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기회는 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10년도 안 돼서 제 사업 계획을 계획대로 또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렵다는 그 사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제가 큰 실수 없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토대가 되는 영어. 제가 왜냐면 그 당시에 영어를 얼마나 잘했냐면 제 생각에 완전히 콩글리시 영어지만 제가 동시 통역도 했어요. 같이 외국에서 오면 그냥 통역도 동시로 하고 그 정도로 제가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려서 못합니다만 그때는 그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면 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영어를 무지 잘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자기들이 너무 못하니까 내가 잘해 보이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후배님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는 기본으로 다 가지고 가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도전 정신에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RBC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RBC가 뭐냐면 여기 그 오늘 학생 중에서 보니까 환경공학과도 있죠. 환경공학과 출신들은 아마 학생들은 알 겁니다. RBC가 로테이팅 바이오로지컬 컨택터라고 회전 원판 접촉기입니다. 아마 이제 구시대 유물이 됐지만 지금은 옛날에 제가 하수장 설계하고 할 때는 한 설계 프로세스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식이고 미국식은 웰딩 타입인데 그러니까 용접 타입. 그런데 제가 그 용접 타입 우리나라의 프레임식은 안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기계를 보고 판단을 했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기계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다녔다기보다는 이제 전시회라고 있죠. 뭐라 그러죠? 그 물건을 다 전시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우리 코엑스 같은 데서 그런 전시회를 미국에 가가지고 이 회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CBI라는 미국의 나름대로 대기업인데요. 그 회사 제품을 보고 아, 이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좀 수입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수입하는 뭐 CBI 오바시스 쪽에 이제 연결을 해줘서 한국에 수입을 했었죠. 그 물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물건인데 조그만 거를 이제 소규모 RBC를 수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우리나라 국산 RBC는 프레임 타입인데 너무 문제가 되고 한 5년만 지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새 거로 바꿔야 되고 그런데 이 CBI 웰딩 타입 RBC는 퀄리티도 뛰어나지만 내구년 수가 20년, 30년을 써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주 내구년 수도 좋은 물건이 돼서 이거다 싶었는데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이미 그때는 이제 세월이 한 5, 6년, 7, 8년 지나니까 소규모 이제 하수처리장 쪽에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눈을 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장에는 이 RBC 공법이 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앞으로 이게 RBC가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이제 이 CBI를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침 CBI에서 그 CBI 싱가포르에 CBI 5가 있었어요. 오바시스가. 근데 그 싱가포르 오바시스에서 그 RBC를 만드는 설비들을 전부 내가 하겠다는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 그 얼마냐 그랬더니 뭐 250만 불이다 그래서 턱없이 그 당시 250만 불이면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 250만 불을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 날아갔죠. 날아가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200만 불까지 줄입니다. 그래서 200만 불을 줄여서 그 싱가포르 공장, 물론 공장은 그 나라 거고 싱가포르는 다 나라 거예요. 땅도 나라 거고. 근데 하여튼 공장과 그 설비, 제작 설비를 인수하게 됩니다. 200만 불에.
그래서 이제 나눠서 30만 불, 50만 불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잔금 30만 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1997년도 2월달, 3월달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공부하겠지만 97년도에 12월달에 외환위기가 옵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US 달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 한 800원대 계약을 했어요. US 달러 1달러에 800원. 근데 아니 12월달에 잔금 30만 불을 줘야 되는데 12월 말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달러가 1,200원, 1,300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안 되잖아. 30만 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 또 갔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3개월만 연기해달라. 그 미국 사장이 제가 불쌍한지 오케이 쉽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연장 받아서 다시 들어왔는데 1,200원 또 비싸다고 하던 거를 제가 결과적으로 1,724원, 지금도 기억합니다. 1,724원에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30만 불이 한 80만 불 정도 돈 준 걸 결과적으로 200만 불이 아니라 한 250만 불 준 거죠. 250만 불에 그 돈을 주고 이제 우리 걸로 됐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걸 한번 복사를 하자. 우리 거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자들 보고 이제 도면화해가지고 한국에 한 세트를 만들고 싱가포르에 한 세트 만들어서 있는 걸로 싱가포르에 놔두고 싱가포르에는 수출용 한국에 있는 거는 국내용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하수 시장이 발주가 되면서 이게 우리 RBC를 하나 쓰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서 RBC가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RBC 하나만 가지고. 제가 근데 이거를 인수하자 그럴 때 저희 임원들이 그때는 회사가 좀 큰 회사니까 임원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요. 아무리 네 회사지만 너 망하려고 그러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막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한물 간 기긴이 어쩌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계약을 했는데 속으로는 이거 내가 망해도 내 회사인데 왜 지네들이 이렇게 난린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계약을 했는데 막상 12월 달에 외환위기 터지니까 고소하다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임원들은. 아직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역전은 금방 된 게 99년, 2000년 뭐 이러면서 엄청난 양이 발주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 내 공장 가지고 안 돼가지고 싱가포르 공장도 총동원해서 두 세트에서 만들어도 정말 벅찰 정도로 저희가 정말 호황을 이루었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상장하는 기초가 됐다 할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몇 번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를 전부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환경 기자재 1호 회사가 된 거죠. 1호 회사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식은 자기가 그냥 안전한 거 뭐 제일 좋은 공무원 뭐 이러잖아요. 근데 공무원도 물론 좋은 직장이죠. 뭐 요새 최고 직장이라는데 저는 우리 젊은 우리 신입대 학도들 좀 분발하셔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서 자기가 준비를 몇 년 하면 절대 실수 없고 실패 없습니다. 실패하는 건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뭐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미쳐보면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성격이 좀 내향적인 성격이었는데 옛날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향적으로 바뀌고 뭐 그냥 또 이제 뭐 회사 좀 잘 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좀 겁도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계조합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기계조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이인영 과장님 조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단체 수의계약을. 정부와 단체 수의계약을 했는데 정부, 지자체, 뭐
공공기관들하고 이제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조합원사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좋은 계약건이죠. 그런데 왜 저는 조합에 2년이나 넘는데 한 번도 안 주는 거예요, 조합에서. 그래서 왜 나는 안 주냐고 가서 물어봤더니 너는 아직 모자라서 못 준다는 거예요. 조건은 똑같은데. 저는 회사도 제법 크고 좋은데.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한 2년쯤 가입한 지 2년쯤 지났었는데 인천 경기 기계공업조합이 그 당시 우리나라 제일 큰 조합입니다. 단체 단일 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한 1000개사 정도 될 정도니까 기계 제조업체들만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합이사장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도전했죠. 도전한다니까 전부 코웃음 치더라고요. 나이 40도 안 된 놈이 여기 기계조합 이사장은 보통 다 60대 지금 저 같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이 있어가지고 완전 돈을 이건 부정부패의 비리의 원상이었어요. 그 기계조합이.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한다니까 전부 코웃음 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나이 40살에 제가 기계조합 이사장이 당선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주더라고요. 그건 진짜 내가 당선될 거라면 그거는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겁만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억울하고 이 부도덕하다 하는 걸 봐서. 근데 제가 이 도전을 해서 뭐 진짜 이게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기계조합 이사장이 내가 나이 40에 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아무 조직도 없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만나면서 설명하고 도전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그래서 과반수 5명 중에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되면 1등, 2등이 결선 투표를 하는데 제가 1차에서 73%를 받았어요. 50%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을 해줍니다. 노력하고 힘들고 열심히 하면 아, 저 사람이 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다 해주나 봐요. 제가 2년 2번에 걸쳐서 그 다음에 선거 이제 1차 임기 끝나고 2번째 임기를 하는데 선거에 도전할 사람이 없어서 무투표 당선됐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을 하고 또 공약도 2번만 하겠다고 해서 2번 기계조합 이사장을 끝내고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워낙 그 1년에 한 1000억 정도를 갖다가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합 이사장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사장 당선되자마자 우리 집에 박스가 2개가 연달아 2개가 왔어요. 하나는 3천만 원이 들어있고 하나는 2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 당시 98년도 2월 달에 그때 3천만 원은 연봉이잖아요. 연봉.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 불러서 이제 반납해 주면서 1년간 배정 중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앞에서 진짜 펄펄 대고 울더라고. 나이 드신 분이. 진짜 펄펄 대고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그 6개월로 줄여드리고 그래도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돈을 그런 몇 천만 원을 갖다가 저한테 갖다 주는데 지금 같았으면 그 돈을 그 학교에 기부했을 텐데. 그래서 그 뭐 농담 같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우연한 기회에 된다면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도전해서 실패를 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보다 실패는 성공의 반은 성공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틀림없이 도움이 되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저는 전기, 전자, 계측 이런 거는 저는 뭐 모른다기보다는 전기 쪽은 했지만 전기, 전자, 계측기 사업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런 기회가 됐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회사를 시작했는데 2004년도가 되겠군요.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기계 그쪽은 아까 코스닥에 가서 성공한 그 회사는 M&A로 정리하고 그 M&A를 왜 정리하냐면 뭐 잘 나가는 척 하다가 왜 그 정리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드리고
그 전자전기 계측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좀 무모한 거 아닌가라는 여러 사람들의 반대, 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너 모르는 걸 또 시작하느냐. 근데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투자도 하고, 그때는 뭐 돈이 있으니까, 아까 M&A에서 제가 가진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학교도 기부를 했죠. 그때 학교도 기부도 좀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몽골의 그 북구성 장학재단에도 좀 돈도 내고, 또 이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직원들과 같이 또 동고동락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갔죠.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만든 회사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어 계측기 이런 분야는 제가 2004년도에 만들 때만 해도 전부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거의 수입품이고요. 거의 일본제가 많았습니다. 일본제, 네덜란드, 독일 뭐 이런 주에 수입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하고 나서 국산화하면서, 계측기는 그야말로 정밀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계측기 말 그대로 정밀도가 생명인데, 정밀도에서 유럽 제품을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하면서 이제 실험 뭐 연구소 직원들하고 많은 고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차츰 따라잡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의 유명 회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몽골 쪽에 내가 좀 관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몽골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몽골 쪽에 사업을 많이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몽골 쪽에서 사업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가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도 공부를 좀 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할까 말까 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도전을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어 계측 분야의 그 우리나라의 그 기술 수준은 정말 미미해요. 제가 2004년도 와도 야 이거는 뭐 처음에는 너무 모른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막상 해보고 보니까 이거는 나도 뭐 한 누구나 한 일주일이나 한 달만 공부하면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정도 허접했어요, 제품이. 근데 유럽 제품들은 뭐 정밀도가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뭐 이런 나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뭐 10분의 1, 20분의 1 이런 수준에서 정밀도 계산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노력하고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보니까 지금은 뭐 아주 좋은 그 세계 정상급의 그런 계측기를 만들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뭐 저희가 나갈 바는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있는데 코로나 제약이 또 없어지면 세계적인 그런 회사로 발돋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저번에는 그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좀 나쁜 얘기도 나쁜 얘기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한번 할까 하다가, 그러면 또 여러분들 오늘 전 맛있게 드셨는데 또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성공한 얘기만 했지만 사실 무모하다시피 할 정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 1주, 2주 집에 안 가고 한 적도 뭐 무지기수고요. 우리 집에서는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또 회사에 또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뭐 아니면 뭐 또 뭐 어디서 직원들과 같이 또 뭐 만들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65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 다 됐잖아요, 거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65세면 아까 55세, 60세 정년퇴직하고 한 5년쯤 더 지났으니까 저는 이제 돈도 없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학교에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왜냐면 제가 그 지금 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는 실패한 것도 있고,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블록체인에 관련되는 거 혹시 우리 교수님 더 잘하시겠죠. 제가 블록체인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뭐 망할지 안 망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 많이 벌면 학교에
또 기부를 많이 해서 좀 기부 문화를 좀 활성. 우리 학교 이 동문들이 제가 보기 기부를 진짜 안 하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몰라서 못한 거고 옛날에 손난주 선생님을 만났으면 제가 이 기부를 많이 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가 몇 년도죠? 2002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뭐 그 정도에 제가 5천만 원을 학교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랬더니 막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막 나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5천만 원도 많이 낸 거구나. 저는 사실 그때 1억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1억 내면 놀랄까 봐. 그래서 5천만 원만 낸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많이 냈잖아요, 이제. 근데 뭐 학교에 내는 건 너무 아깝지도 않고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후배들 장학금도 주고 뭐 학교 발전을 위해서 다 쓰실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그 동문들 또 제가 동창회장으로서 만나서 그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기부 좀 해라. 앞으로 우리 학교가 뭐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학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때 그 전교생 다 합쳐야 1000명도 안 될 때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10,000명 넘죠. 그런 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다 같이 우리 동문들이 힘을 모아서 학교 발전을 도모한 그런 결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언제든지 동창회 사무실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거나 조언해드릴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밥도 사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뭐 1시간 좀 넘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두서없이 오늘은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창회장을 한다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을 꼭 오게 돼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사실. 근데 또 제 성격에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양 맡았는데. 그래서 동창회 여러분들 다 우리 이제 동창회 가입하실 분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동창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같이 노력해서 훌륭한 우리 대학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나 봐. 그죠? 누구세요? 근데 여기 학생이? 아 그래요? 나 학생들인 줄 알았어. 보이죠? 네. 제가 아까 저쪽 방에서 강의하면서 안내해주는 홍보했던 것처럼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나를 해서 그 회사를 잘 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오퍼상 하신 그 시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3개를 연달아서 성공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밑에 과장님도 도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 드리고 그 답을 듣는 게 여러분들 훨씬 도움이 되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영 학생인가요? 네. 네. 좀 약간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좀 겪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게 무엇이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네. 위기는 누구한테나 다 있죠. 어떤 분이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위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이었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위기 사항들이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RBC 같이 그런 거를 나는 꼭 해야 되겠는데 전 직원들이 다 반대를 하고 그럴 때가 회사로서는 이거 결정을 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그만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그거를 밀어붙여서 결국은 엄청난 회사에서 큰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위기는 누구한테나 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스럽게 극복하면 잘 생각해 보면 다 극복할 방법이 생길 겁니다.
아마 특히 사업 창업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위기가 뭐 매번 위기죠. 뭐 그때마다 판단을 잘하고 열심히 일하면 다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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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 메시지 그 채팅에다가 왜냐면 동시에 켜져서 얘기하면 또 순간순간 그러니까 일단 이명환 학생이 질문을 이번 건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사람들은 그 채팅에다가 이름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그 발언 권한을 줄게요. 이명환 학생 질문해 주세요. 그 영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 시대에는 지금 선생님 그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컨텐츠가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영어 능력 그렇게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처럼 그때는 없어요. 제가 아까 그 강의 중에 얘기한 대로 코리아 타임스라는 그 신문을 구독을 했었어요. 집에서. 근데 뭐 그걸 매번 뭐 다 읽어보지는 않았겠죠. 그 후에 군대 생활하면서 전방에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당시에 그 테이프가 있었죠. 그 영어 테이프 이름 뭐죠 그게? 그 영어 회화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이름 뭐죠? 왜 그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테이프를 가지고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테이프를 듣고 그랬죠. 그러다가 전역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저녁마다 그 강남에 있는 영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영어 회화 학원. 거기를 한 6개월 정도 다녔나요? 6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다 트이고 또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거를 자연적으로 배울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황희수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무엇을 향해 이제 도전을 해야 될지를 지금 저 같은 청년들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계량 계측기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도전이잖아요. 그 계량 계측기 회사를 이제 설립하면서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 갖게 된 계기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계량 계측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는 분야죠. 전기 쪽은 뭐 아까 기계 전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계측기 분야는 전혀 제가 문의 아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계측기 회사를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망한 회사를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그걸 받아서 하게 된 동기가 됐죠. 그런데 참 이거 실수했구나, 이거 괜히 했구나라는 얘기 후에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게 돈이 조금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이 사업하는 게. 그래서 이거 괜히 해서 돈 닦아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이왕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왕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목표가 무조건 우리 국내 일입니다. 그래서 국내 1위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했죠.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박재우 학생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회장님의 발표 매우 깜짝깜짝 놀라면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계측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서 성공하신 걸 보면 누구보다 좀 뛰어나신 통찰력이나 그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성공하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사업이란 게 통찰력과 전문성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회사를 일단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건데 좀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을 좀 해 나가셨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그 회사 경영을 오픈해서 했죠. 제가 그 회사를 하다 보면 다 세무조사라는 걸 받습니다. 세무조사를 제가 사업을 하면서 2번을 받았는데 2번 다 세무서로부터 정말 훌륭한 회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일체 회사 돈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과 같이 매번 맨날 뭐 뒹굴면서 같이 이 연구하고 기계 만들고 또 계측기도 연구해보고 하면서 보니까 계측기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분야였어요. 왜냐하면 기계는 뚝딱뚝딱 만들면 되는데 계측기는 그 정밀도 하나하나의 정밀도를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도 있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되니까 아 이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로운 계측기를 또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처음으로 그런 걸 오픈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듯이 뭐든지 도전을 합니다. 도전해서 그러나 아까도 내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무모한 도전이 어찌 보면 또 반어법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계획적인 그런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저거를 해봐야지. 저는 왜 유럽에서 저렇게 좋은 계측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안 되나? 그런 거에 착안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고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 참고로 서울대 전기 전자공학과 나온 애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일을 잘할 것 같으냐?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충북대인가 그 지방대학 나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주도적으로 해요. 그런 거 보면 서울대학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우리 시립대는 뭐 워낙 좋은 대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자만하지 마시고 뭐든지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예를 들어 회계학과나 경영학과 그런 친구들이 나온 애들이 회사는 회사 내부 살림을 꾸려가는 거고 영업이나 또는 연구개발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맡아서 했죠.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김가라 학생 마이크 켜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들리나요? 네, 들려요. 네. 우선 회장님 발표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세계의 회사에서 연달아서 성공했다는 게 솔직히 너무 놀랍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창업 아이디어는 많이 떠오르지만 뭔가 실제 섣불리 행동하기엔 되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몇 번 포기했던 적이 많은데요.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량계측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이미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 자신감 있게 뛰어들 수 있었던 동기나 그런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계량계측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네요. 저와 계량계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지금 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우리 도시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계량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정밀 계측 분야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시장은 너무 크고 너무 많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무모한 도전 아닌가라는 그 사실 그 계량 계측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없는 후회를 많이 했죠. 아 이거 괜히 시작했구나. 이거 돈만 들어가고 이거 내가 모르는 분야에 이거 너무 뛰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뭘 단초를 잡아가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열심히 하시면 자기 분야 뭐 사업을 하는 분야에서 내가 이거 아이템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실패로 끝날까봐 두려움이 앞섰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저는 직장을 몇 년 다니면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길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창업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겠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난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봐요.
뭐 무모하게 도전해 보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나중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종호 학생? 교수님, 회장님 강의 들으면서 도전 정신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삶에서 계속 도전을 해오셨는데 혹시 지금도 도전하는 게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제 남의 비밀 얘기까지 듣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동창회장을 하면서 그걸 좀 딜레이 시켰어요. 좀 이제 뒤로 좀 하고 했는데 사실 또 2년만 할 줄 알았더니 또 2년을 더 해가지고 제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좀 비틀어지고 있다 그럴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 학교 선배 한 분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아주 레전드 같은 분이 한 분 있는데 74학번 선배가 하나 있어요. 지금 공기업 감사를 하고 계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뭘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이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한 3, 4개월, 4, 5개월 지났죠. 근데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무모하다고 하는 도전인데 한 4, 5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런데 이제 도가 터서 그런지 성공의 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야, 빨리 결론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미스터 김 얘기대로 아마 또 새로운 한 4, 5개월 도전을 했는데 또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도전은 끊임없이 합니다. 최진영 학생이 다 네, 왜 이렇게 최진영 많아? 학생 다시 질문. 네. 한 사람이 또 해도 돼요? 네. 네,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임원들이랑 갈등하면서 그거 해외에서 싱가포르에 공장을 계약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뭐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는지 아니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을 창업을 하다 보면 제가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임원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많아서 제가 잘 따르고 이제 자문도 많이 받고 했는데 좀 나이가 이제 점점 저처럼 이렇게 많아지면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임원들을 잘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하고 또 오너가 설득을 하면 또 다 정성껏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오케이 하는데 그런 경험이 2번 있었어요. 아까 RBC 싱가포르 공장 인수하는 거 가지고 진짜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다 오케이 해주셨고 또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모두들 뭐 나중에는 저한테 칭찬을 무지하게 많이 했죠. 우리 임원들이. 또 그런 경험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기계조합의 이사장을 할 때 나이가 그때 40살이었거든요. 41살 될 때 IMF 때 그때 98년도가 IMF 때 아니겠습니까? IMF 때 우리 기계조합 사업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합 이사가 아주 나이 드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지금 IMF 때 무슨 사고를 사냐고 난리를 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분들 하나하나 다 설득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 돈도 아니고 조합 돈이니까. 그때 조합 돈으로 한 20억, 한 20몇 억 됐을 아주 큰 돈이었는데 그랬더니 그 조합 이사회가 특별 긴급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회의 결과가 뭐로 나왔냐면 이사장이 책임지고 이사장 책임하에 하라 이런 결론이 났어요.
내가 제일 어린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뭐 회사가 잘 나갈 때니까 좋다 그러고 오케이 하고 그걸 샀어요. 제가 IMF 때니까 얼마나 싸게 샀겠습니까? 98년 말인가 99년 총각 그럴 때 그때 20억 전원 주고 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한 500억 합니다. 그 물건이. 그리고 그 반은 내가 달라고 가서 회의 때마다 얘기합니다. 반은 내 거니까. 제가 그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확실히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뭐 실패하면 어쩔 수 없죠. 다시 또 시작하고. 네, 그 다른 때보다 질문 많이 해줘서 고맙고요. 네, 저 사실은 원래 이 특강은 대략 1시간 정도를 이렇게 그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20여 분 이상 더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최성호 농창회장님의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우리 그 특강 시리즈에 와서 강연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그마한 감사패를 드려요. 근데 작년에 이미 오셔서 제가 드렸고 이번에는 그 창업지원단에서 뭐 조그마한 기념품을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선배가 사실은 창업을 해서 좀 독특한 성분으로 우리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그 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백이나 주름 개선이나 이런 쪽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문기업을 홍보 드린다는 측면도 있고, 예. 그리고 이왕이면 창업지원단이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게 또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 드리고 이 특강 세션은 마무리할게요. 예. 뭐 이런 거 같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특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다시 박수.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쪽으로 옮겨가서 그 특강 세션하고 아까 강의하던 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